매일 아침 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아침 뉴스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더니 장선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열었습니다. 뉴스더니가 고른 첫 번째 뉴스,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대안은 커팅맨 수륙 양용버스 기사입니다. 혹시 출퇴근길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지하철 타시면서 이거 이러다가 누군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출퇴근할 때 지하철 9호선을 타거든요. 급행열차는 특히 사람이 많은데 신발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도 있고요.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낀 채로 한참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앞으로 맸던 가방 자국이 몸에 난 적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가던 이용객 2명이 호흡곤란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어요.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볼게요. 일단 김포 골드라인 좀 생소하죠? 김포 골드라인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양촌역에서 서울 강서구의 김포공항역까지 운행되는 전철이에요. 한강 신도시와 김포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지하철하고는 조금 달라요. 크기가 작은 경전철입니다. 열차가 2량짜리라 꼬마 열차라고도 부르죠. 근데 열차는 작은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타요. 지금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김포의 철도교통은 이 2칸짜리 골드라인 하나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열차 한 칸이 수송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86명이에요. 근데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정원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승객이 타면서 혼잡한 열차 내에 호흡곤란을 보이는 이용객이 한 달에 1명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열차 한량에 250에서 300명이 탄 김포 골드라인은 군중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7명에서 8명이에요.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9명에서 10명이었거든요. 열차 좌석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럼 열차를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승강장이 2량짜리 2칸 열차에 딱 맞게 설계가 돼서 열차를 늘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이유를 들여다볼게요. 원래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려고 했었어요. 정부가 1990년대부터 김포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97년 김포군 김포읍에서 김포공항역을 잇는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가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재검토를 권장했죠. 2003년 참여정부 때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한강 신도시가 포함되면서 김포시는 도시철도를 유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과 김포 신도시를 잇는 총 연장 21km의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추진됐지만 국방부가 건교부 계획에 최종 부동의하면서 중전철 연장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러 차례 9호선 중전철 연장을 한다, 경전철을 추진한다 하다가 결국 경전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짓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포기했어요. 김포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고, 이 때문에 김포 골드라인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은 한강 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교통 분담금 1조 2천억 원, 그리고 김포시 예산 3천억 원으로 마련됐고, 그렇다 보니 김포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됐겠죠. 김포 골드라인은 2013년 사업계획 승인안에서 승강장 길이가 세량, 성량 규모였던 47m에서 2량 규모인 33m로 축소됐습니다. 당시 김포시는 3칸이 2칸으로 줄면서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혼잡률이 상승해도 더 이상 열차를 늘릴 수 없게 돼서 당시 시의원 다수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김포시 인구가 25만 명 수준이었고 한강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정치권과 행정 모두 이걸 관과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는 걸까요? 물론 지하철을 연장하거나 추가 건설하는 장기적인 안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국토부가 내놨습니다.
먼저 혼잡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들, 일명 커팅맨이라고 하죠. 커팅맨을 배치하고 셔틀버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대체 노선 버스인 3000번과 M6117번을 각각 7회, 2회 늘리고 한강 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 사이에 셔틀버스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김포공항역에서 개화방면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어요. 길이 막혀도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서울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지원과 5호선 연장 그리고 수륙 양용버스 도입 같은 대책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륙 양용버스는 김포를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는 한강을 이용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는 도로를 이용해서 환승 없이 운행 가능한 수단이라고 하네요. 김포시는 그동안 하청업체를 통해 운영해왔던 김포 골드라인을 김포시가 직접 안전관리,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포시가 직접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당장의 혼잡들을 없앨 순 없겠지만 안전사고에는 더 잘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네가 고른 두 번째 뉴스, 방과 후에도 계속되는 학폭, 기숙사 학폭 심각 기사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7년부터 2021학년까지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모두 1110건으로 피해 학생은 1781명, 가해 학생은 1805명이었습니다. 이 건수는 코로나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에 107건으로 줄었다가 원격 대면 수업을 병행한 2021학년도에 311건으로 급증하면서 코로나 이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조치로는 서면 사과 754건,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가 64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출석 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은 방과 후에도 기숙사나 식당 같은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걸로 알려졌죠. 방과 후에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는 기숙사 특성에 맞는 매뉴얼과 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같이 해볼게요.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불거진 학폭에 대한 관심, 정순신 변호사 사태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또 학폭에 대한 처벌이 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요지는 중대한 학교폭력이 있었다면 기록 보존을 4년으로 늘리고 현재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 모든 전형의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전학, 퇴학 같은 조치를 받게 됐죠. 이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대학은 입시 전형 과정에서 이걸 보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가해 학생 쪽에서 소송을 거는 일이 있어요. 왜 정순신 후보자 아들도 학폭으로 전학 조치를 받게 되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냈잖아요. 대법원까지 갔죠. 재판을 길게 끌면서 결국 큰 문제 없이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막고 학폭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어요.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입시에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게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가해 기록을 오래 남깁니다.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긴 학폭 조치 기록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남게 하고요. 정시를 포함한 모든 입시 전형에 반영되게 합니다. 만약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출석을 막거나 반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게 할 거라고 해요. 이런 대책에 대한 반응 어땠을까요?
일단 이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 혹은 과하게 하는 게 답일까? 하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재판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록에 오래 남으면 지금보다 더 필사적으로 기록이 되는 걸 막을 거고 학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이 늘 거라는 거죠. 근데 재판이 많아지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금전적인 부담도 커져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죠. 학교가 학폭 문제를 컨트롤하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도 나와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조치 기록으로 점수가 2점 깎였지만 대학에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었죠. 학폭 조치 기록을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건 대학이 정하는 거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만약 대학 입시에만 영향을 준다고 하면 대학에 가지 않으려는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학폭 해결이 곧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죠. 피해 학생에 대한 회복에 대한 대책, 또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뉴스오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